건국 67주년을 거론한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경축사를 두고 이후 언론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조선일보는 통일과 건국절 띄우기에 적극 나서면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축소시켰습니다. 그러나 국민 10명 중 6명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대를 건국 시기로 보고 있고 영화 암살의 흥행으로 친일 청산과 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김성재 전 한겨레 신문 기자와 함께 보수 언론들의 광복절 보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조선일보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네.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진정한 광복은 통일이다라면서 통일을 강조하면서 1948년 건국의 의미를 더 강조했는데요. 1945년 광복의 의미를 축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일보와 일부 언론들이 지금 그 광복의 의미보다는 해방의 의미보다는 건국절이다 또는 갑자기 난데없이 통일이라는 아젠다를 꺼내면서 해방의 의미를 전혀 지금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특히 조선일보가 15일 광복절 그 지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광복은 통일이다. 이런 제목으로 일면 이제 톱 기사를 썼습니다. 그 다른 일면 말고의 다른 지면의 기사도 좀 같이 이제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암살이라는 영화가 요즘에 국민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1000만 그 관객 돌파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 상황이 그 우리나라의 그 역사적인 친일 청산의 어떤 그런 그 미흡한 점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친일 청산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그 열기가 뜨겁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일본의 아베 정권이 우경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죠. 그리고 군국주의화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지금 그 위안부 문제라든지 또 독도 문제, 교과서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외교적인 갈등까지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일본의 그 군국주의와 우경화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네. 또 그럴수록 지난 해방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새기고 그리고 친일 청산의 문제를 언론이 보다 더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지금 조선일보처럼 광복은 통일이다. 이런 이제 보도를 하면서 통일이라는 이슈를 갑자기 꺼내서 저는 그래서 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또 그 몇몇 그 방송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광복절에 관한 그 보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6.25 전쟁이나 그날을 무슨 기념하거나 추모하면서 그 보도를 하는 것인지 이렇게 좀 헷갈릴 정도로 전혀 의미가 다른 지금 그 보도를 했더라고요. 조선일보의 다른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아베 담화엔 이게 역시 8월 15일자 3면 기사인데요. 네. 아베 담화에는 실망감을 표시하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강조할 듯 이런 기사를 3면에 또 실었고요. 4면에는 70평생 분단 계속될 줄 몰라서 우리 손주대라도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또 통일 얘기를 꺼냈습니다. 같은 날 또 중국에서 울려 퍼진 만세 삼창 장사 시민들도 몰려나와서 라이딩 동참하고 있다. 이런 기사였고요. 조선일보는 또 이런 기사도 썼는데요. 나눔 통일의 시작입니다라고 하면서 어린 학생들 전쟁 끌려가는 일 없어야. 그 왼쪽에는 통일될 때까지 기부하겠다. 1200개월 약정 이러면서 그 연예인들의 그 통일 관련된 기부를 하겠다라는 그런 보도를 했고요. 네. 같은 날 그 조선일보 오피니언란을 보면은요. 그 강천석 논설 고문이라는 분인데요. 광복 70년 감격 이후를 생각한다라는 그런 칼럼에서 부패 분열과 대결 이게 뭐죠? 제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미래 개척해야 되고 통일의 실천적 목표를 세워야 과거 성공 딛고 넘어선다. 이런 칼럼에서 그 광복 70년의 어떤 이런 그 의미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부패와 분열의 그 대결을 끊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한국 사회가 지금 굉장히 그 좌우의 분열 이런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데올로기 싸움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넘어서서 통일로 가야 된다라는 또 광복의 의미와는 좀 동떨어진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조선일보의 같은 날 사설까지 보겠습니다. 사설만 보고요. 사설에서는 광복 70년의 성취 원 코리아로 가는 동력 되어야 된다. 이 그 사설에서도요. 통일이 이 사설 이런 내용 썼습니다. 통일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닥칠지 예측하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이 늘 하던 얘기죠. 그러면서
70년 전 우리 손으로 이뤄내지 못한 해방이 숱한 혼란과 막대한 희생을 불러왔던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통일까지 무방비로 놓아두는 것은 우리 역사적 책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네. 그 사설을 썼는데 이거는 통일이라는 새로운 이 전혀 그 해방의 의미와는 관련이 없는 그런 프레임으로 네. 광복의 의미, 해방의 의미를 전혀 다른 쪽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그런 보도들이죠. 네, 맞습니다. 정말 유월자 신문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뭐 동아일보에도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동아일보 기사도 몇 개 네. 보겠습니다. 동아일보는 네. 그 재미난 기사를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동아일보 15일자 일면에는요 네. 아베 자신의 사죄는 없었다 이거 일면 이제 기사를 썼는데요. 네.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동아일보 자신의 사죄도 없었다. 뭐 이 그 제목이 떠오르더라고요. 동아일보 또 조선일보가 과거에 일제시대 때 일제식민시대 때 천황폐하의 뭐 탄신을 축하하는 그런 기사를 일면 한 면에 다 걸쳐 쓴 적도 네. 있고 친일 행적들이 있는데 그런 자신의 모습은 왜 사죄를 하지 않는지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동아일보 기사도 보면은 같은 날 15일자 신문에 진심 없는 아베다마 전후 세대의 사죄 계속할 숙명 지어서는 안 된다. 과거사 털기. 그리고 같은 날 다른 지면에서는요. 해방둥이 70인의 어제 오늘 내일 하면서 유학생 시절 만난 한국차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 또 행복한 대한민국 손주들 어깨 쫙 펴고 살았으면 이거는 그 광복의 의미보다는 감성팔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기사들을 주로 썼고요. 동아일보 같은 날 사설에서는요. 역시 광복 70년 나라 세울 때의 절박함으로 위기 극복을 하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역시 이런 그 마지막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광복 70년은 당면 과제인 통일과 선진국 진입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어야 된다. 이런 칼럼을 썼는데요. 이건 뭐냐면 네. 뭐 조선 동아가 지금 더 통일이라는 뭐 네. 주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네. 저는 이런 기사도 물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방 70년이 됐으니까 이제 통일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서 과거에 조선동아가 저질렀던 친일 행적이나 또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친일 잔재들 또 친일파들의 후손들의 문제들 과거에 친일 행적을 했던 네. 인사들의 계속된 한국 사회의 지배 세력으로 남아서 계속했던 그런 행적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한국 사회의 역사가 지금 왜곡되고 있는 게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늘 얘기하는 것처럼 프랑스가 나치 부역자들에 대해서 정말 끈질기게 추적을 해서 처단했던, 숙청했던 이런 역사들을 우리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이제 그런 교훈을 전혀 살리지 못한 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런 네. 문제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고요. 네. 난데없이 통일 또는 건국절의 문제는 위헌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 정부가 1919년에 임시정부를 상해에서 세웠고 그 법통을 잇는 게 한국 정부다라는 분명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건국을 1940 이후에 잡아서 건국 65주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위헌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계속 이거를 건국절이다 또는 통일이다 이렇게 지금 왜곡된 광복의 의미를 왜곡되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이렇게 기회주의자들이 계속 살아남는데 이렇게 언론들이 일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연일 노동개혁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를 비판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재벌을 찬양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가 롯데그룹의 골육 상쟁을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재벌 개혁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 굉장히 뜨겁게 이제 생겼는데요. 네. 롯데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재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리고 재벌 기업들이 지금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재벌 기업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벌 기업들이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신규 채용을 그 이전보다 한 절반으로 줄였어요. 이 재벌 개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재벌 개혁을 먼저 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뭐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 재벌 개혁에는 정말 이 언론이 재벌 언론이라서 그렇죠.
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언급하지 않고요. 노동개혁, 그래서 노동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서 노조의 문제, 노조가 잘 협조하지 않고 노조가 너무 강성이어서 문제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재미난 그 기사를 조선일보가 실었더라고요. 네. 8월 19일이니까 어제죠. 어제자에 그 이면에 우리도 이런 기업이 있다니 2천억 기부 한국 사회를 깨우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대림산업의 이준용 명예회장이 네. 2천억 원을 기부를 하겠다라고 했다고 하는 건데요. 그 기사를 이면에 대대적으로 실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네. 이 기부한 게 그 통일 나눔 펀드라는 데 네. 이제 기부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통일 나눔 펀드라는 재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재단이 조선일보 기자 출신, 조선일보 부사장 출신이 그 펀드를 운영하는 네. 것으로 그 알려졌습니다. 아무튼간에 그래서 굉장히 그 우리가 이제 재벌 롯데 사태를 보면서 재벌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 네. 또 아까는 암살 얘기를 했지만 그 요즘에 또 굉장히 인기 끌고 네. 있는 베테랑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재벌의 문제를 다룬 영화인데요. 그래서 네. 또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재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네. 이렇게 뭔가 좀 바꿔보려는 네. 이런 의도의 기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조선일보는 이 기사와 관련해서 아예 19일자 사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기부 문화의 새 모범 보여준 이준용 대림회장 이런 사설까지 쓰면서 네. 그 재벌을 그 미화하고 네. 옹호하려는 이런 그 기사를 썼고요. 반면에 네. 지금 노사정위원회를 다시 열자. 그래서 네. 그 정부 주도로 이제 그 노동개혁을 네. 하자라고 네, 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한국노총이 그 노사정위원회 거부하는 게 지금 무산이 됐죠.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같은 날 사설에서 노총이 끝내 노동약자 고통에 눈을 감겠다면 이런 제목의 사설입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이 과격해서 이 지금 노사정위원회에 안 들어오려고 하고 결국 이게 노동약자의 고통에 눈을 돌리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그 내용의 사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사설에서는요, 또 야당이 청년들 편에서 진지하게 노동개혁 임하는 모습 보여야라고 하면서 네. 야당이 왜 노동개혁,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주도하고 새누리당이 주도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왜 적극적으로 그 참여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느냐라는 그런 그 내용의 사설도 썼고요. 네. 동아일보도 같이 볼까요? 네. 동아일보도 거의 뭐 비슷합니다. 사실은 조선일보와 논조가. 동아일보가 8월 19일자 그 일면에서요. 역시 강경파 반발에 한국노총 노사정 복귀가 무산됐다라는 기사를 일면에 또 기사를 썼고요. 네. 그리고 칼럼에서는요. 그 황호택 논설주간의 칼럼을 보여드리겠는데 베테랑의 공식, 베테랑 아까 말씀드린 그 네, 베테랑 영화입니다. 영화, 네. 그 재벌은 악이고 민노총은 선이다라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이 그 칼럼에서는요. 그 영화의 그 베테랑 영화를 얘기하는 거죠. 영화의 네. 단순 논리에 빠져들면 600만 비정규직과 취업 절벽 진정한 원인을 놓치기 쉽다. 이런 이제 그 부제가 달려 있는데 이런 내용의 이제 칼럼을 쓴 겁니다. 이 황호택 논설주간이라는 네. 이 내용이 그겁니다. 재벌을 너무 나쁘게 보지 말아라. 네. 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재벌의 문제들은 재벌을 네. 꼭 나쁘게만 보는 건 아니죠. 우리 국민들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믿고 있는데요. 재벌이 우리 수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끌어 왔고요. 네. 또 산업화 시대에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그 공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재벌이 저지른 숱한 악행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개혁을 해야 한국 경제가 더 이제 건실해지고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지금 위기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살리려면 재벌 개혁이 필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은 경제학자들이 하고 있고요. 또 네. 외국에서도 외국 언론도 재벌 개혁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는 재벌 언론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계속 그 재벌을 미화하고 이런 재벌의 문제에 대해서 입 다물거나 침묵하거나 감싸려는 이런 이제 보도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죠. 네. 네, 맞습니다. 재벌을 편들어주는 그 전형적인 물타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기자들을 대상으로 현 정권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설문조사가 참 재밌는데요. 네. 보통
그 기자들 상대로 이렇게 그때마다 이명박 정부 때도 했고요. 그 전에 뭐 노무현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그러니까 기자들은 직접 이제 기사를 쓰고 또 굉장히 그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해 관심이 많고 이제 뭐 이런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이제 기자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어떤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침 기자협회보라는 데서 기자협회보는 그 기자들의 친목단체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가입되어 있고 이런 단체인데 기자협회보에서 최근에 현직 기자 3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아주 잘못하고 있다가 무려 50.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소 잘못하고 있다가 38%. 그래서 네. 자료 보시면서 네, 이제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아주 잘못하고 있다와 잘못하고 있다를 합치면은 무려 88.5%예요. 이거는 거의 뭐 90%에 가까운 거고 10명 중에 9명이 박근혜 정부가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건데요. 잘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기자들이 왜 그럼 그렇게 보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47% 정도가 박근혜 대통령의 독단적인 리더십을 얘기했고요. 국민 소통이 미흡했다. 36% 정도고요. 경제 정책을 실패했다. 복지 정책, 서민 정책이 미흡했다. 이런 이제 답을 냈는데요. 저는 이 질문 말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기자들, 85% 정도 되는 기자들이 국정원 해명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그동안 댓글로 대선 개입했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민간인 사찰, 해킹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는데 믿을 수 없다라는 답변이 무려 85%였어요. 기자들이 이렇게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불신하고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좀 박근혜 정부가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직접 기사를 쓰고 그래서 여론을 생산해내는 그 언론인들이 기자들이 이렇게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10명 중에 무려 9명이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왜 기사는 이런 생각들이 왜 기사에서 반영이 안 되는지 전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이 내용을 제 개인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왜 이렇게 생각하는 기사는 다르게 기사를 비판적인 기사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기사를 쓴 걸까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제 페이스북에 댓글이 이런 댓글을 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받아쓰기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다.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아쉽습니다. 아쉽고 걱정이 되는데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좀 기사로 나타나서 반영이 돼서 기사도 좀 정확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기사로 나타나서 국민들에게도 제대로 전달이 돼서 여론이 좀 형성이 되고 그래서 그게 박근혜 대통령과 지금 한국 사회를 이끌고 있는 집권 세력에게도 전달이 돼서 좀 반영이 돼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기사를 썼는데 나오지 못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 언론이 우리 협동조합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재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